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역사 교과서에서 쓱 보고 지나치셨을지도 모르는 작고 투박한 흑인형, 바로 신라토우에 대한 아주 깊고 매혹적인 분석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흙 빚어놓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작은 조각상들 안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고대 사회의 진짜 민낯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대체 왜 고대인들은 엄청나게 노골적인 조각상, 머리가 납작한 전사, 심지어 남미에 사는 개미핥기를 죽은 사람과 함께 무덤에 묻었을까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거 절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덤에서 출토된 2500년 전의 흑인형들은 고대 한국사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모든 편견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도대체 당시 신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첫 번째 파트? 일상생활의 캔버스로 들어가 보죠. 그 충격적인 비밀들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신라인들의 지극히 평범하고 친밀했던 일상으로 줌인해 볼 텐데요. 이 토우들이 그들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낸 최고의 캔버스였거든요. 쉽게 말해 토호는 그 시대의 완벽한 3D 다큐멘터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쫓기는 멧돼지와 사냥개가 나오는 역동적인 사냥 장면, 본격적인 농경사회를 보여주는 디딜방아, 그리고 활발하게 바다로 나갔던 배 모양까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심심해서 흙을 주물럭거린 게 아니고요. 갓 태동하는 농업 국가의 땀방울, 그들의 치열한 삶의 루틴을 아주 입체적으로 꼼꼼하게 기록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독특한 음악 문화도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어요. 보통 고대 현악기 하면 바닥에 눕혀서 타는 가야금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토우가 안고 있는 악기를 잘 보세요. 전혀 다른 악기인 신라금입니다. 목에 끈을 걸고 악기를 배에 딱 밀착시킨 채로 세워서 연주하고 있죠. 토우들은 이 신라 고유의 연주 자세를 정말 오차 없이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신라인들의 흥겨운 노랫가락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20년 넘게 토우를 빚어온 박병택 장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슬프면 슬픈 얼굴이 토우에 나타납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신라 토우는 자잘한 디테일을 다 생략해버려서 꽤 거칠고 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듬어지지 않은 흙 속에 두 손이 묶인 채 굵은 눈물을 흘리는 죄수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처럼 가장 인간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완벽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풍요와 여성의 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우에서 가장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파격적인 부분, 바로 노골적인 성의 묘사에 집중해 볼 건데요. 도대체 무덤 속에 왜 이런 걸 넣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엄숙해야 할 무덤에서 남녀의 아주 적나라한 행위를 묘사한 흑인형이 쏟아져 나온다? 우리 현대인들 시각에선 이거 너무 낯뜨거운 거 아니야? 하거나 단순한 에로티시즘으로만 보기 쉽죠. 하지만 1500년 전 신라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성은 쑥스럽게 감춰야 할 게 아니었어요. 거대한 노동력이 필수인 농업 국가에서 인구를 늘리고 나라의 생존을 책임지는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건강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쾌락을 좇은 게 아니라 국가의 풍요를 바라는 아주 간절하고 숭고한 기도였던 거죠. 여기서 지모신, 즉 대지의 어머니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능력을 농작물이 자라나는 대지의 생산력과 완전히 똑같다고 봤어요. 쉽게 말해 여성의 생식력이 곧 나라를 먹여 살리고 거대한 생산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에너지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성행위를 묘사한 토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몸집이 훨씬 더 거대하게 조각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신라 여성들이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 생산의 주인공으로서 엄청난 파워와 권위를 가졌다는 걸 눈으로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3명의 여왕이 있었고 화랑과 맞먹던 여성 리더 조직, 원하가 존재했던 그 시대. 신라 여성들의 높은 지위가 이 조그만 흑인형에도 고스란히 배어있는 셈이죠.
자, 세 번째는 신라의 고대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일상 이야기에서 벗어나 시선을 좀 더 넓은 글로벌 무대로 확 돌려볼게요. 이 투박한 토우들이 증명하는 1500년 전 신라의 국제적인 연결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당시 신라 지배층의 무덤 구조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이랑 놀랍도록 똑같다는 거 아시나요? 게다가 무덤을 파보면 지중해 키프로스에서 온 유리병에 로마식 뿔잔에 심지어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서양인 얼굴이 새겨진 구슬까지 나옵니다. 근데 진짜 압권은 뭔지 아세요? 신라엔 있지도 않은 원숭이, 거기다 저 멀리 남미 초원에나 사는 개미핥기 모양의 토우까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신라는 절대 한반도 구석에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광활한 유라시아 초원길을 통해 전 세계 문물을 쫙쫙 빨아들이던 그야말로 초거대 코스모폴리탄 허브였던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편두를 한 전사 미스터리 이제 좀 풀리실 텐데요. 신라 기마 인물 토우를 보면 뒤통수가 납작하고 정수리가 비정상적으로 뾰족하게 솟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편두라는 건데 어릴 때 머리를 꾹 눌러서 모양을 변형시키는 시베리아 유목민들의 아주 독특한 풍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눈이 쫙 찢어지고 코가 도드라져 보여서 전사로서의 용맹함과 카리스마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해요. 유목민족 특유의 거친 대추원 문화가 저 멀기에서 신라 땅까지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이런 글로벌한 흔적은 그들의 영적인 세계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무덤에 함께 묻힌 새 모양의 토우들이나 아주 유명한 신라 서봉총 금관 꼭대기에 달린 새 모양 장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인간과 영혼의 세계를 이어주는 신성한 매개체로 새를 숭배했던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고대 신라인들의 정신세계가 저 멀리 시베리아 대륙의 샤먼들과 보이지 않는 선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중국화의 물결과 토우의 몰락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신나는 역사 탐험이 조금은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토록 자유분방하고 독창적이었던 신라 토우가 어느 순간 거대한 문화적 격변기로 맞으면서 역사 속에서 갑자기 싹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 변화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6세기 초 버풍왕 때 신라가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중국과 본격적으로 외교를 시작하거든요. 제대로 된 고대 국가의 틀을 갖추려다 보니 거센 중국화와 현대화의 물결을 타게 된 거죠. 그러다 7세기 중반 진덕여왕 때 이르면 아예 당나라의 관료 제도, 연호, 심지어 입는 옷까지 전면적으로 싹 다 수용해버립니다. 이 거대한 세계화의 바람이 신라의 문화 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겁니다. 자, 이 두 양식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한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신라의 토우입니다. 치마저고리 입고 엉엉 울고 껄껄 웃는 거친 흙냄새가 팍팍 나는 순수한 감정의 결정체죠. 그런데 다른 한쪽, 6세기 이후 등장할 수입 양식인 토용을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나라 관료의 옷을 쫙 빼입고 손에는 호를 들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사실적이고 정교하지만 반대로 지독하게 경직되어 있죠. 신라 고유의 그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중국의 관료주의적 권위 앞에 철저하게 지워져가는 과정을 참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라인들의 고된 노동, 신나는 여흥, 숨김없는 성, 그리고 희로애락을 자유롭게 담아내던 아름다운 토우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에 깔려버린 거죠. 가장 날 것 그대로 팔딱거리던 그들의 생명력 넘치는 예술이 차갑고 규격화된 시스템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신라투우가 남긴 묵직한 여운과 함께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세계화와 발전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과정에서 신라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진실되고 환희에 찼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화려한 국가적 도약 뒤에 숨겨진 고유한 정체성의 상실. 사실 이거 꼭 1500년 전 신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 살펴보니 흥미진진한 토우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역사가 발전하며 얻은 것과 반대로 잃어버린 것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